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KBS 콩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뉴스픽 코너만큼은 네이버 유튜브 다음 등으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박준호님께서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신다는 중요한 발견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뉴스픽을 통해서 저희도 오늘 뉴스 좀 점검해 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을 했어요. 우리 정부를 비난한 김여정 담화 바로 하루 만에 또 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여서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송 박사님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김여정 담화라는 게 뭐냐. 지난 2일에 북한에서 이제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김여정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우리가 자위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제 넘은 실없는 말을 하고 있고 적반하장이다. 전응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온 겁니다. 친서의 내용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마음으로라도 위로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 남녘 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건강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남북 간의 남북 보건 협력에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되었었는데 이게 좀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3.1 기념사에서 북한과의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이라든가 개별 관광, 남북 접경지대 교류 협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친서 교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지 또 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또 연장해서 이어질지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죠. 제가 열쇠말 잘 쓰잖아요. 네. 어떤 열쇠말을 주시겠어요? 문재인 스타일과 김정은 스타일의 합작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교착 상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북한의 개별 관광이라던가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와 있어서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논란이 많았던 그랬죠. 부분인데 예. 이런 가운데 보건 협력을 다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함께하자는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것이고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가 요동치는 기간에서도 꾸준히 계속 북한에게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긍정평가도 그렇죠. 있지만 사실 부정평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낸 어떤 스타일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은 뭐냐. 병주고 양주고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어머님 이제 모친상 이후에 예. 뭐 조의를 보냈다가 또 뭐 도발 행동이 나왔다가 그랬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여정 담화가 나왔다가 또 친서를 보내는 이런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김정은 스타일에 쓰는 용어를 보면 미국이라던가 어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굉장히 격한 용어를 쓰는데 정상들을 향해서 쓸 때는 굉장히 다정한 용어를 쓰고 또 친서라는 굉장히 감성적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해외 외신은 물론 이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좀 노렸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협력이 나온 건데요.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대북 제재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한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하고 힘든 시기인데 어떤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물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의 이런 어떤 외교적인 전략 전술을 봤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뭐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말 네. 많이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이 그렇습니까? 모든 전략이 큰 틀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실리적인 전략이라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나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정상 간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의 끈은 놓지 않습니다. 항상. 이를테면은 하노이 노딜이 있었을 때 북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그 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존 볼턴 당시 담당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인간 오작품이다.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막말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트럼프 위원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어떤 따뜻하고 인간적인 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은 두 가지 전략을 다 쓰는 겁니다. 할 얘기는 다 하면서 모처럼 만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 정상 간의 어떤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톱다운 형식의 어떤 그런 이벤트를 늘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모든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 그렇죠. 문제는 후순위로 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지금 정면 돌파전도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서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이 되고 있느냐.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북한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격리자가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된다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망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어떤 이런 협력이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 남북 보건 협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협력이라고 쓰고 지원이라 읽는다. 네. 그렇게 아마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뢰라고 쓰고 우정이라고 읽는다. 왜냐하면 사실 이 친서 정치라는 것이 정상들 간에만 보고 일부분 내용은 사실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이라던가 향후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왜 친구들끼리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만 어떤 중요한 일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라는 아주 큰 틀의 이제 방향도 있지만 나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판하지만 정상들하고는 우정 관계다. 이런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남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마다 친서 정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단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남한을 방문하는 네. 인사들을 통해서 친서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일정 부분 안 공개됐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본인이 그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남녘 동포라는 말을 썼다가 안 썼다가 하는데요. 좀 그거 한 수세적인 국면에서는 남녘 동포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지만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말 대화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있죠. 네. 근데 작년하고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우리나라 총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도 이른바 남한의 정세가 변할 수 있다라는 변수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대선도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 변수이거든요. 변수죠.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겠다라는 시점에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양국 모두 맞이하게 된 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친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의사도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코로나19랑 또 관련된 것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이제 마스크를 사실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가 있고 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지금 저희가 차량 오부제는 해봤는데 마스크 구매도 지금 오부제예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해 보죠. 예, 다음 주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도입되는데요. 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6
인 경우에는 월요일 이런 네. 식으로 되는데 이제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그러네요. 되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명서를 통해서 대리 구매가 가능하지만 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가서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뭐 여러 가지 학생증이라든가 주민등록 등본을 네, 가져가야 네. 되고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좀 있겠지만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수급과 공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 정부에서 고유직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같이 가셔야 될 것 해주셔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6일에서부터 8일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한데요. 예. 이거를 무조건 2매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나중에 좀 그렇죠. 사셨으면 하는 한 매를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수도 있는 네, 거고. 한 매를 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이번 주에 안 샀으니까 다음 주에 3회 구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평일날 이 오브제에 맞춰서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 주말에 2매씩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2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끊어진다라는 거 주의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착오가 좀 없으셔야겠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마스크 구매로 줄 서는 것을 조금 막아보겠다. 그리고 또 고루고루 좀 나눠지도록 하겠다는 지금 그 의도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정책 속에. 외출할 일이 사실 많지 않은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또 당장 또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현장이 아닌 곳 지역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줄을 서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이라는 게 또 벌어지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라고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마스크 대란을 막고 줄서기 막고 네. 좀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오브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썩 와닿지가 않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로 가지 못하게 되어 네.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뭐 모임도 자제해라 접촉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다 마스크 사러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약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업무에 과중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금 왜 이제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있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있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정부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이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더 높인 게 아닌가. 아까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장만 사라 그랬지만 한 장만 사는 분 잘 없을 겁니다. 네. 있어도 더 사고 싶은 지금 그런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풍자 만화가 왔어요. 남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남자가 나는 마스크 10상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그 남자랑 사귄다. 뭐 이런 풍자 만화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 그만큼 오픈 마스크 대란을 얘기하는 건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첫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고요. 마스크 실명제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하에 본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혼란을 많이 자제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수출 제한이 많이 늦었죠. 지난달 25일에나 수출 제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말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스크 딸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또 유통업자들의 탐욕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수천만 장을 사재기에서 매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수사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따뜻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밥 대신에 마스크를 기부받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음식을 주고 음식값을 받지 않고 마스크를 기부를 받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특히 지금 부족한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는 이런 따뜻한 식단들이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어떤 마스크 관련 대책은 사실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렵죠. 지금 여러 번 마스크 대책을 내세운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도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을 만큼 사실상 혼선을 피하지 못한 것은 사실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것이 해결되면 참 좋은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뭐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하는 것은 마스크를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지금 대구 경북의 의료진이라던가 급한 분들. 그렇죠. 환자들이라던가 예. 그리고 마스크 사러 나오기 힘든 장애인, 노약층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잘했다라기보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할을 우리부터 하자. 하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감염병 사태에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시민들이 자가 방역을 한다던가 배려가 그렇죠.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이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 이유도 정말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의료진이라던가 환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가져주고 배려하신다거나 네. 뭐 가족 수에 따라서 다 구입하기보다는 조금 하는 배려심이 지금 필요한 시기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따뜻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의료진들이 자원봉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례를 보니까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자원에서 내려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신혼부부가 떨어져서 뭐 화상통화를 하거나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또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만 이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노력도 굉장히 돋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특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네. 많은 지원들이 좀 집중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추경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의 지원이 얼만큼 적실하게 가는가를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이렇게 약국에 주 5일 5부제로 해가지고 하루 가서 2개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그냥 있는 거 한 번 더 쓸 생각이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급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사람 그리고 더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네.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통장이나 반장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가구 수대로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장 이렇게 딱 지역들이 아마 정해서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활용해도 예. 어떻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9319번님께서 오늘 약국 2군데 가도 마스크 못 사셨다고 공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매 방식을 변화를 줘도 구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6315번님도 지금 우체국 소독을 해주고 오셨다 그러는데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모여 계시는 게 더 위험해 보여서 사비를 들여서 지금 거기를 소독을 해드리고 자꾸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뿐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라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2746번님께서는 차라리 집 밖에 나가는 걸 조금 더 줄여본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다른 대안도 한번 또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6965번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과도한 언론의 마스크 공포를 또 조장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래도 조금 이 뉴스는 조금은 밝은 소식인 것 같아서 하나 전해드리고 싶네요. 코로나19와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입국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의 한국 기피 현상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어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일제히 한국 신뢰를 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주한미국 상위 암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대응 의료체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고 또 한국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달리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네. 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부분도 있다라고 긍정을
긍정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 미국에 가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입국 금지 조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인가 관심인데 예. 뭐 일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고요. 주한유럽 상공회의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일단 긍정 평가를 해줬고요. 또 외국 상의들이 한국 정부를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둔 제품의 일화증가 국가 브랜드에 예.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 일부분 이것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뭐 다행한 소식입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 암참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런 걸 하는 자체가 이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대구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만 지정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할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한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러면 지금 안 그래도 유엔 회원국의 한 절반 이상이 한국에게 빗장을 달아 걸고 있는 와중에 미국까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후의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2%대로 낮추기도 하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국가별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한국은 감염병 대응의 선도 모델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속한 진단 역량을 갖고 있고 또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일정 부분 수긍을 합니다만 그래서 so what?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국인이 격리가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10여 명의 한국인이 격리가 되어 있어서 신속 대응팀이 지금 급파가 된 상황인데 네. 외교부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존재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나라 안팎의 상황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또 다른 힘을 낼 만한 그런 소식이 더 있나요? 없죠? 예. 요즘 뭐 오늘 진도 봄동 뉴스가 나오고 또 그 뉴스를 보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네. 것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럴 때 보면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로 대한민국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진도 봄동을 기르신 분들이 그것을 환자들이라든가 네. 대구경북 힘내라고 보내주신 사례라든가 예. 지금 의료진들이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조금만 배려하자라는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이런 부분이 저는 또 우리나라 이미지를 예. 다시 한번 높이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사람이 먼저 되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구축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자성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 상황을 일단 종료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국회라든가 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따뜻함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달빛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광주와 대구가 빛고울 광주와 네. 달구부의 대구가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에 계신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구의 의료진이 부실한 식사를 한다는 걸 보고 그렇죠. 제대로 된 도시락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역시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직접 의견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대구 확진자 가족이시라고 밝히셨는데요. 네. 보름 넘게 집에서 환자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고령자 또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의료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밀폐된 곳에 갈 때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거는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됐네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